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1년 9월 7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후 10시, 오늘은 평상시보다 조금 빨리 비트코인 시황 분석이 아니죠.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네요. 그레이스케일 CEO, SEC, 비트코인 현물, 선물, ETF 동시 승인해야. 네, ETF에는요, 현물 ETF가 있고요, 선물 ETF가 있어요. 그런데 SEC에서는요, 선물보다도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CEO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현물 ETF가 이 비용이나 보호 관점에서 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 보호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ETF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인에 투자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보통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 ETF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레이스케일 CEO는 선물이 아니라 현물 ETF가 더 우선시 하거나 아니면 동시에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거 느끼셨어요? 이제 더 이상 ETF가 승인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않죠. 지금은 이미 ETF가 승인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ETF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현물을 먼저 하느냐 선물을 먼저 하느냐 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된다는 소식이 터지는 날 아마 1억 넘어갈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아크 인베스트가요, 3억 달러 이상의 G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GBTC가 뭐냐면요, 바로 위에 있던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행한 비트코인 펀드 상품이에요. 여기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죠. 세계적인 투자 회사, 세계적인 부호들 현재 비트코인 관련된 펀드 지수, 그리고 실제 현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비트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도 NFT 열풍의 가스비 급증, 이게 좀 문제예요. 이더리움 가스비가 여러분 엄청나게 비쌉니다. 제가 오늘도 비트코인 그 오브스 코인을 좀 정산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한번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한 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번 딱 하는데 보통 이게 200원, 300원 나갔었거든요. 작년 말에도요. 작년에 200원, 300원 들던 가스비가 지금 7만 원, 8만 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게 바로 NFT 열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스비는요, 쉽게 말해서 버스비라고 생각하세요. 버스비. 이 비트코인이 그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스가 1시간에 한 대가 출발한다고 합시다. 근데 1시간 동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50명이에요. 그러면 버스라는 거는 선착순으로 50명이 딱 타면은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50명이 들어갈 때 경매 형태예요. 돈을 더 많이 낸 사람 순으로 50명을 자르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급한 사람은 더 비싸게 돈을 주고 가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먼저 왔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경쟁이 커진다는 거죠. 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누가 더 비싸게 내고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고 계속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급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증을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노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노드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NFT가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이 노드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비가 계속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 관해서 왜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어떻게 측정해내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더리움의 노드를 이용할 때가 필요하면은 새벽 한 3시, 4시쯤 해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요,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하면요, 저렴해져요. 그때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도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 시간대는 이더리움 전송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4시,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CO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 수십억 달러 손실 피했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가 트위터를 통해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해 수십억짜리 실수를 피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12개월간 금과 비트코인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5.88%, 376%로 나타냈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같은 시기에 금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5% 떨어졌지만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면 3배에서 4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투자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CEO도 결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고요. 몇 개나 투자하고 있다고요? 네, 엄청나네요. 10만 개 갖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중에 10만 개면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역시도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살바도르 BTC 첫날부터 디지털 원래 문제 발생, 월렛을 여기서는 보니까 디지털 원래 치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렛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기술력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월렛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정송 오류라든지 이런 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파나마 의회 암호화폐 합법 및 자유화 법안 제출. 파나마, 남미 쪽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나마 이쪽이 비트코인 지금 열광이죠, 열풍이 불고 있죠 지금. 실제로 미국,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 아시아 할 거 없이 지금 전 세계가요 비트코인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청소년 중 4명 중에 1명이 암호화폐 투자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4명 중에 1명이 비트코인 투자 의향이 있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밖에 비트코인을 몰랐어요. 비트코인이 뭔지를 아는 사람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투자하겠다라고 나올 정도로 현재 비트코인이 열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탠다드 차트 이더리움 3.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 천 암호화폐 보고서 발간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이 3.5만 달러까지 간다면 3천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되는 건가요? 4천만 원? 네. 저도 비슷하게 봐요. 이더리움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시총이 비트코인을 분명히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요. 현재 NFT라든지 디파이 모든 이 산업들이요, 모든 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스비가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비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스비가 발생한 것 중에 대부분은 소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물량이 많이 소각이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 아니냐? 이더리움은 발행량이 무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더리움이 현재까지는 무한으로 발행되지만 2.0으로 바뀌면 포스로 바뀌면요. 이 무한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한으로 계속 발행을 하지 않을지는요. 어차피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무한으로 발행이 된다고 해서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닙니다. 풀리는 물량이 가면 갈수록 계속 적어져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풀리는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양이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은요,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도 전 중앙은행 부총재, 인도 암호화폐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인도에서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더리움 급락 4,000달러 부근에서 이익 실현 영향. 네, 뭐 이더리움이 오늘 좀 가격이 떨어졌죠. 예, 근데 이거 떨어졌다고 해봤자 4.5% 빠진 거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개미 털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수익 실현했다라고 하기에는 4.5% 빠진 거는요 너무 약합니다. 예. 다음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9,800만 달러 유입, 기간 수요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코인시어스가 최근 디지털 자산 주가 펀드 흐름을 보고서에 따르면 총 9,800만 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투자의 상품으로 유입됐다. 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에이다, 뭐 폴카다, 리플 등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몰렸다. 특히 비트코인에는 약 5,9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 그리고 이 기관들이 바로 다 이 코인들을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지난주에 매수를 했대요, 여러분.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도 많이 사셨다면 예, 기관들과 비슷한 가격대 사신 겁니다. 예, 기관들이 사는 가격에 같이 사면요, 예,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적어져요. 예, 왜 그러면 쟤네들은 우리보다 똑똑하거든요. 예, 똑똑한 친구들도 가끔 물릴 수는 있습니다. 물려도요, 저 친구들은 조만간 다 탈출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떨어지는 자리에서 샀을까요? 저 친구들이 아닙니다. 예, 지금 자리는요, 다시 말하자면 떨어지면 땡큐 하고 줍줍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지난 1시간 동안 3억 달러 포지션 강제 청산, 24시간 동안에는 9억 달러 청산됐대요. 네, 1시간 동안 이때가 18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청산된 게 보통 한국 시간으로 5시, 4시에서 5시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아까 전에 떨어졌던 자리가 그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대가? 맞네요, 5시. 요때 5시죠, 5시. 예, 5시 때 떨어질 때 어떻게 됐다고요? 3억 달러가 청산당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3억 달러가 6시에 올라간 거고 지난 1시간이니까 5시간이 맞죠. 5시가 맞죠? 그때 3억 달러가 강제 청산됐다. 그리고 저 친구들이 어떻게 누가 터진 거예요? 롱을 친 친구들이 다 터졌다는 소리죠. 고배율로 터뜨렸다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말하지만 마진하지 마세요. 상승장이라고 롱 쳤다가 지금 다 털린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아직도 상승장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승장에 롱을 쳤는데 청산당한 겁니다. 하락장에 숏을 쳤는데 청산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롱이 이미 청산시킨 거거든요. 롱을 청산시킨 거는 포지션 못 잡게 하기 위해서 겁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터뜨렸으면 여러분 저렇게 안 터집니다. 더 크게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개미 털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에이다 지금 많이 빠지나요? 에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에이다 창업자 대량의 퍼드 예상했던 다로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창업자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예상대로 대규모 퍼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에이다에 대해서 나쁜 소식들이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2일 날 제가 말씀드렸죠.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되는 업데이트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가 사실 뭐 에이다에게 엄청나게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 친구들 말로는 뭐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이 되면서 뭐 디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어디까지는 그건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에이다는요 단기간 안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시총이 생각보다 너무 커졌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9월 10일 날 아마 발표가 되면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저희 예상을 깨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익절하실 자리라면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번 지켜보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12일날 재밌겠네요. 네, 요때도 그러죠. 예. 지난 24시간 동안 5.85억 달러 선물 포지션 강제 청 이때는 누가 터졌을까요,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6억 달러 정도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는데 이때는 누가 청산됐을까요? 5시 19분으로 보면요. 요때죠, 요때. 이때거든, 이때.
이거 올라가면서 누가 터진 거예요? 숏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숏 친 친구들 숏을 외쳐요. 여기서 숏을 친 거죠.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숏을 쳐요. 그러니까 숏 친 친구들을 위로 올리면서 다 청산시켰죠. 그리고 여기 올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롱을 쳐요. 롱을 치니까 이거 떨어뜨려가지고 롱을 청산시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여기다 숏을 치고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숏을 치고 있을 거예요. 숏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숏을 친 사람들을 위로 올려가지고 또 숏을 청산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아래로 계속 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걸리지 마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보시면 어때요? 무슨 소리냐? 지금 51선에 딱 지지받고 있는데 이게 딱 지지받고 있는데 이게 왜 털리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차트를 보는 눈이 띄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요, 저 파란색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평선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가 딱 지켜주고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안 떨어지겠구나. 안정자리구나. 그래서 차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선이 하나 있고가 없고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엄청나게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지난 1주간 비트코인 채굴자 지갑에서 1570개의 비트코인 유출됐다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유출됐다고 하면 이 코인이 뭐 거래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채굴자 지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이거죠. 예, 전체 채굴자 지갑으로부터 출금된 BTC 총량, 이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채굴자들 지갑에서 물량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주일 동안이니까 20일부터. 그러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올라왔네. 2주 동안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 이 채굴자들 지갑, 채굴 지갑이에요. 채굴 지갑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물량이 많이 유출이 됐긴 했어요. 근데 유출이 됐다고 해서 이 물량들이 거래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래소로 이 물량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채굴자들 지갑에서는요,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는데 그 물량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비트코인 전체 거래소에 유입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어때요? 이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파란색은 현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총량이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떨어지고 있죠. 총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거래소로 그 물량들이 들어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량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채굴자들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놨다든지 아니면 디파이 쪽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은근히 많네요. 지금 20분 동안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뉴스만 가겠습니다. 네, FTX 창업자 자체 제작 NFT 경매 어저께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죠. 엊그저께인가요? 요거 장난으로 테스트로 써놓은 거 요게 최종적으로 27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27만 달러면은 한 3억 넘죠? 야, 3억에 저걸 사요? 아무튼 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 쪼가리가요. 이런 게 NFT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연예인들 사진 한 장, 연예인들 목소리 하나 녹음시킨 다음에 NFT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파는 게 바로 NFT 코인이 되는 거예요. 네, NBA 스타 스테반 커리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조언 요청. 네, 스테반 커리 누군지 아시죠? 네, 근데 스테반 커리가요. 이 트위터에다가 암호화폐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나 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적인 스타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 세계적인 축구 스타 메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연봉 중에 일부분을 암호화폐로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떴었죠. 네, 그 정도로 현재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도 암호화폐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자 카드가요. 브라질 소재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네, 비자 카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이게 한국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 김치코인도 날라갔을걸요. 비자 카드가 뭐 국민은행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예, 드디어 아침에 회복을 했었죠. 예, 1조 달러. 비트코인의 1조 달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복구를 했는데 오늘 비트 도미넌스는 빠졌었거든요. 예, 비트 도미넌스가 빠졌는데도 1조 달러를 회복했다는 소리는 알트코인들이 그만큼 엄청나게 무섭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반떼 시오 디파이가 은행보다 훨씬 투명하다. 네, 디파이랑 여러분 시파이랑 디파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디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파이가 뭐냐면요. 디파이는 바로 암호화폐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는 뭐죠? 우리가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디파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은행에다가 현금을 맡기면 거기에 맞는 이자를 받죠. 디파이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맡기면 그 코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은행을요 디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파이는 바로 그냥 기존 은행권을 시파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사는 이 시파이 기존 은행권보다 디파이가 더 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중 금융권들을 보면 비리가 좀 많이 있죠. 어떤 비리가 있어요? 뭐 대출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는 뭐 저렴한 이자로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빌려주고요. 또 우리 서민 같은 사람들한테는 단돈 1억, 단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고요. 엄청나게 비싼 이자를 받죠. 근데 요즘 같은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상당히 뭐 예전부터 유명하죠. 이런 범법행위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누군가에 특혜를 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에서는 그런 특혜가 줄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건으로요. 평등하게 이자 수익을 받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의 신용평가에 따라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빌려도 내는 이자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C파이는요 똑같아요. 디파이는 다 동일합니다. 뭐 제가 하나 여러분이 하나 받을 수 있는 이자 다 똑같고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페맥스가 9월 7일에서 9월 16일 정기 적금 계좌 연이율 기존 10%에서 20배로 2배 늘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관계자가 재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계속해서 개인톡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페맥스 거래소 담당자분이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이거 같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페맥스라는 곳이 그럴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제 돈을 맡기기는 좀 모르겠어요. 하도 뭐 나쁜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페맥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서비스 들어가실 때 여러분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투자금 다 받은 다음에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곳이 그럴 거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곳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 예전부터 계속 프로모션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와가지고 새롭네요. 아무튼 크립토닷컴 한국 사장으로 패트릭 윤 전 비자코리아 사장 선임. 여러분 크립토닷컴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네요.
크레토닷컴이 뭐냐면요. 카드입니다. 카드. 예, 여기다가 크레토닷컴이라는 코인을 사서 넣잖아요. 그럼 그거를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사서 넣는 게 아니고요. 크레토닷컴이라는 코인을 사서 넣는 겁니다. 지금 크레토닷컴이 얼마예요? 저희가 4,000원일 때 제가 이걸 한 5천만 원에 살려고 했었는데 크레토 얼마죠 지금? 네, 2,200원? 40원대 살려고 했나 보네. 40원대. 예. 아무튼 뭐 요거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 이걸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 지금 왜 놀랐는지 아세요? 네, 한국에 지금 그 진출을 한 거죠. 네, 국내 사업을 진출한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이슈가 생기냐면요. 세금 문제가 걸려요. 세금 문제. 예, 세금 문제가 왜 걸리냐면 우리가 내년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코인을 이제 수익을 나게 되면. 근데 수익이 나는 기준이 바로 거래소에서 우리가 현금화를 했을 때 그 기준이 되거든요. 예, 우리가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 안 내도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수익 실현하는 순간에 세금을 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 크레토닷컴이 만약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래소에서 현금화만 안 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는 거는 세금을 안 내요. 우리가 100%를 먹든 300%를 먹든 수익 실현만 안 하면 세금을 안 냅니다. 수익 실현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오늘 500만 원어치를 현금 수익을 500만 원어치에 만약에 뭐 냉장고를 살 거예요. 그러면 크레토닷컴을요 500만 원어치를 그냥 사요. 그런 다음에 그 코인을요 내 개인 지갑 크레토 지갑으로 보내요. 그러면요 카드에 500만 원어치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비자 카드로 사면은 500만 원 결제가 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금이 안 나갑니다. 네. 이게 세금이 안 나가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 지갑이 연동되는 게 아니라 크레도닷컴을 사가지고 코인을 크레도닷컴 별도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충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과연 현행법으로 오케이를 해줄까? 이거 분명히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좀 재밌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이 실제로 작년에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 해외 거래소로 옮겨 놓은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는 크레도닷컴 계좌를 옮기면 그게 어느 나라에서 누가 옮겼는지를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블록체인은 익명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 계좌가 다르고 한국 사람 계좌가 다르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금융당국에서 탈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어떤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은 탈세를 할 사람들은 탈세를 하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탈세할 생각을 하지 말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세금 낼 생각을 합시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솔라나가 지금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예, 솔라나는 디파이 관련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디파이 쪽이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 솔라나가 지금 많이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입니다.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간 코인은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올라간 코인은요 분명히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의 소각 물량이 22만 개를 돌파했다. 엊그저께인가 17만 개였는데 5만 개가 더 늘었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더리움의 소각 물량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동을 시킨 거예요. 지갑 간의 이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무기한 수합 미결제 약정 4월 중순 이후 최대 강세 신호다.
네,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 미결제 약정 규모가 160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4월 중순 이후로 최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요, 그냥 어렵게 공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강세 신호구나, 지금 좋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거는. 네, 엘살바도르가요 200BTC를 추가 구매해가지고 총 400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400개 BTC는 요즘은 조금만 고래만 돼도 들고 있는데, 예, 나라가 이 정도 들고 있다. 네, 이것도 참 재밌네요. 네, 강아지빔 종합내 파편화 NFT 달러와 같이 3억 달러가 넘는다. NFT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NFT는 투자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심하세요. NFT는 어느 순간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테스트라고 장난해서 써놓은 거를 뭐 3억, 4억에 팔리고 있으니까 뭐 이 시장은 다 본 거죠. 뭐. 네, 아이오타 공동창업자 FTX의 아이오타 신규 프로토콜 통합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도 200 BTC 구매 계속 뭐 매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크로스타워 인도 시장, 인도 시장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관련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독일 3대 자산 운용사 일부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 500조를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500조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 있는 자산 운용사가요.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박 호재죠. 대박 호재인데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목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듣기 좀 거북했을 수도 있고요. 목 상태가 갑자기 왜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비트코인 시한 분석이 아니죠.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뭐 오늘 내용도 보면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비트코인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오늘 또 저의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다시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